참사 1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어머니는 참사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중학생이 여교사를 위협하고 폭언하는 일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창업 생태계가 열악한 대구 지역 특성상 창업 지원기관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때문인데요. 유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그대로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과연 정부는 또 정치권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세월호 참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단원고에 다니던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대구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해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뒤 바스러지는 기억, 미안한 마음을 한켠에 간직하며 지내온 1년. 아들의 고통을 십자가 밑에서 지켜본 성모상 아래에서 어제 저녁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낭독될 때는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중히 지켜보는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두 눈 뜨고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절망스럽던 고통은 지금도 매일 반복되고 있다. 추모 미사에 온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는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 잊혀질까 봐 두려운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오늘 차려진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국화꽃을 올리며 희생자 넋을 위로하고 사고가 왜 참사로 이어졌는지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그런 상황이 안 밝혀지는 게. 그리고 좀 원망감도 들을 거예요. 위에 정부라거나 그런 무능력한 무책임한 대책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대구 시민대회가 열렸고 한일극장에서 반월당까지 추모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세계 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늘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 없는데 조직위원회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행사장 안내는 물론 수송, 통역, 가이드 등 14개 분야에서 대구 경북의 얼굴이 되어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쉼없이 일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서 있기만 하다 돌아가는 등 업무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쉴 수도 없고 휴식 공간도 있다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회의를 계속 일단 이어서 계속 하니까 쉬지를 못해요. 너무 우리한테 신경 안 쓴다고. 저희 안 나와도 뭘 안 하거든요. 오늘도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국제 행사 자원봉사 경력이 많다는 한 봉사자는 제대로 된 현장 교육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교통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디 간다 하는 방향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날 건의를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급기야 일부 봉사자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 선정과 교육을 도맡은 대행업체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교육을 부실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데 받아들인 자원봉사가 그냥 설명이 부족했다 어떻게 하라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자원봉사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려니 곧 폐막이라며 씁쓸해했습니다. 이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준비를 더 철저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세계 물포럼 특별 행사로 신라시대 우물을 주제로 한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색하고 세계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분황사 3층 모전 석탑 앞에 있는 우물입니다. 신라 시대의 우물 중 가장 아름다운 팔각형의 돌로 만든 우물로 신라를 지키는 호국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은 고대인들에게 동제의 중요한 장소이자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백성의 삶과 함께한 우물은 식수 공급뿐만 아니라 재앙이나 잡기를 물리치는 신성한 성지로도 인식됐습니다. 경주의 많은 우물들이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세계 물포럼 특별 세션으로 신라 우물과 문화라는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초에서부터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고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모두 물이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의 핵심 가치를 20세기 후반 들어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분황사 우물을 비롯해 김유신 장군 생가에 있는 제매정, 나정과 알령정 등 신라 우물 260여 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물들은 현재도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서 세계 각국의 우물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조명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번 세계 물포럼은 동궁과 월지 등 천년 전 선조들의 물 관리와 현재 경주시의 물 관련 신기술 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세계 물포럼에 참여한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 새마을 역사관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미얀마 농업관계부 장관 일행도 오늘 새마을운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외국 귀빈들은 새마을운동이 자국의 농촌 현대화와 빈곤 퇴치,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상북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인터불고 호텔에서 세계 물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 20여 개 업체의 물산업 바이어를 초청해 지역 기업들과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수출 상담회에서는 수처리 설비와 상하수 처리, 멤브레인 필터 등 물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과 1:1 상담 형식의 비즈니스 미팅도 열렸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해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남자 중학생이 여교사를 위협하고 폭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권의 추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대구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교실에서 소란스럽던 학생을 지도하던 30대 여교사에게 남학생 한 명이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몇 분에 걸쳐 폭언이 오가다 급기야 신체 접촉까지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이 뜰미를 저보고 때리니까 이제 얘가 이제 타신다고 선생님 손목을 다쳐서 그러니까 선생님 시계가 부러지고 땅이 떨어졌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걔가 이제 좀 밀쳤는 거예요. 여교사는 충격에 병가를 냈고 지금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에 따른 선도위원회를 열기로 했고 학생과 교사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마구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 크레파스를 던진 아이를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때린 데 따른 불만이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 교권 침해는 대구에서만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감성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문학 교육, 밥상머리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 성적 지상주의 교육에 사교육 열풍까지 몰아치면서 공교육은 붕괴되고 교권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최근 대구에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가 열악한 대구의 사정을 감안하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기관 C랩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업 중간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너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창업과 시장 진출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시장에 진입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기업들이 책상에서 데스크에서 보고서로 사업을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이 필요하다면 마케팅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단기간 내에 마련해 주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 국비로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생태계가 아직도 열악하고 사업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주어진 기간 안에 뚜렷한 성과를 못 내면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는 물론 기존 기업들도 창업 지원 기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고가의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의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창업되어 있던 기업들도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중소기업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 현실에서는 지속적인 국비 투자가 가능한 순환적인 창업 환경 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초기부터 창업 지원 기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올 들어 경산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경산시 사정동에 110가구를 신규 분양한 아파트도 어제 1순위 접수 마감 결과 평균 1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는 경산이 경산구미광역철도 건설 추진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 모두 가장 많이 올라 신규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 최근 보도해 드렸는데 몇 년 전에는 가짜 수의를 팔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의 아픔을 돈벌이에 악용한 겁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5년 전에는 인조섬유가 섞인 값싼 수의를 100% 명주로 만든 고급 수의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많게는 서너 배 이상의 폭리를 챙겼는데 당시 해당 병원은 자신들도 납품업체에 속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쪽적으로 그렇게 막 세밀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래 해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의 몫이었지만 해당 병원은 기존의 관행을 유지했고 결국 노골적인 리베이트 비리가 터진 겁니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장례식장이나 상조업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보니 속칭 전화비로 불리는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이제 아직 장례를 결정 못했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의 그 말 한마디가 유족들을 결정하게 하는 큰 그런 부분이니까. 문제의 장례식장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터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7월은 경찰청이 전국적인 장례 비리를 수사하던 때였습니다. 10달 동안 리베이트 수수 등 장례 비리 20건을 수사해 1,100여 명이 적발돼 범죄 수익만 1,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업계 전반의 문제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또 이참에 고질적인 장례 비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자문단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주변 30km로 건의했지만 경주시는 25km를 고집하고 있다며 행정 편의보다 주민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진 등 다른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면서 예산을 이유로 비상계획구역을 축소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최소 30km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 의회가 원전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등 8개 정부 기관에 보냈습니다.
현행법에는 원전 건설 등 국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과가 나와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예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 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70만 원보다 20만 원이 더 늘었지만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 PC방을 가려는데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모 씨에 대한 대구 고등법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령경찰서는 지난 2월 중순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선거운동원 76살 정모 씨를 찾아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40만 원을 준 혐의로 조합장 후보로 나왔던 58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에게서 돈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58살 이모 씨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39살 B 씨의 팔과 다리 등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경북의 한 경찰서 소속 45살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내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가 고객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고소장 50여 건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소인들은 모두 대구 중구 봉산동 통신골목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휴대전화 대리점은 지난 1일 폐업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달성 지점이 오늘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 문을 열고 올해 한 해 동안 신규 보증 660억 원, 창업기업 보증 630억 원, 수출기업 보증 790억 원 등을 공급해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달성 지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 개점한 경주 지점 이후 13년 만에 신설된 영업점입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불국사의 가치와 문화유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내 손 안의 불국사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